자, 뒤에 거 파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 가봅시다. 저걸로 진짜 갑시다. 수학적인 얘기네요. 기말고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학교가 있나요? 뭐 어떻게 되겠다든지. 지금 고등에는 중간고사 범위를 그대로 한 다음에 플러스를 하는 학교가 생기고 있어서 정보가 있다면 빠르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대비를 할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자, 데카르트의 가장 유명한 명언이죠.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명제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프랑스의 철학자이다. 데카르트 얘기가 나오네요. 데카르트. 저서에 써져 있어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프랑스어 아니고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 이게 나는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고로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쓸모는 없습니다.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유명한 철학자이기도 하고 이 사람 수학자이기도 해요. 자, 그는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철학을 대표하는 학자이기도 하지만 근대 수학의 기초를 이룩한 수학자이기도 하다. 특히 수학 교과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좌표 평면은 데카르트가 고안한 것으로 좌표 평면의 밑줄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좌표 평면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좌표 평면의 최초 고안자가 바로 나와버린 거죠. 누구다? 데카르트가. 르네 데카르트다. 자, 봅니다. 그 과정을 다음은 다음과 같은 일화가 유명하다. 다음과 같은 일화가 유명하다 밑줄. 다음과 같은 일화가 유명하다. 요거 의미 추천요. 다음과 같은 일화라고 했으니까 그 뒤에 뭐 나오겠어요? 일화가 나오겠죠, 그지? 뭐에 대한 일화? 좌표 평면에 대한 일화가 나오겠죠. 좌표 평면 보완에 관한 일화. 이게 예고되고 있는 거죠. 자, 데카르트는 젊은 시절 군인으로 전쟁에 참전한 적이 있었다. 어느 날 막사 침대에 누워있던 그는 천장에서 윙윙거리는 파리를 보고 파리의 위치를 확실하고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천장의 바둑판 무늬를 이용하면 파리의 위치를 숫자로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데카르트는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기 위해 종이 위에 하나의 점을 찍고 그 점을 중심으로 가로줄 하나 세로줄 하나를 그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기준선을 만들었다. 이렇게 좌표 평면이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좌표 평면 일화를 소개했죠, 그지? 일화를 소개했다. 자, 계속 봅니다. 자, 종이 위에 찍은 하나의 점을 수학적 용어로 기준점 또는 원점이라고 합니다. 기준점 또는 원점 동그라미, 기준점 동그라미, 원점 동그라미 하게 하면 되겠죠. 자, 기준점 또는 원점이래요. 그러면 이게 아까 파리 위치 얘기할 때 뭐가 됩니까? 기억 하나의 점이 되죠. 하나의 점이 되죠. 그래서 이어보시면 됩니다.
기준점 또는 원점 둘 중에 하나의 점으로 이어주시면 되겠죠. 기억 하나의 점으로 위에 이렇게 쭉 화살표 올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위치는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그지? 이거 밑줄. 그 위치는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그 위치는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이거 뭡니까? 기준점의 특징이죠. 또는 원점의 특징일 거고. 기준점의 특징이다.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정하는 방법이 찍어야 되는 위치가 정해져 있다라는 선지가 나오면 옵니까? X입니까? 아닌 거죠? 그지? 계속 봅니다. 기준점에서 교차하는 두 직선 중 가로로 뻗은 직선을 X축, 세로로 뻗은 직선을 Y축이라고 부르며 X축 동그라미, Y축 동그라미. 세로, Y축. 이거는 뭐랑 이어지냐면 위에 니은 기준선이랑 이어지겠죠. 가로 기준선 X축이 될 거고 세로 기준선이 뭐가 된다? Y축이 될 거다라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수학에서는 원점을 기준으로 X축에서 오른쪽, Y축에서 이쪽이 양의 값이다. 일반적으로 수학에서는 X축에 Y축에 이쪽이 양의 값, 이쪽이 음의 값, 이쪽이 음의 값, 이쪽이 양의 값이라는 거지.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설정된 좌표 평면의 파리와 같은 물체의 위치를 어떻게 표시하는 것일까? 바로 원점에서의 거리를 기준으로 표시한다. 원점에서의 거리를 기준으로 표시한다. 밑줄. 원점에서의 거리를 기준으로 표시한다. 이게 뭡니까? 이게 좌표 평면에서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이죠. 좌표 평면에서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 이렇게 적어주세요.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 이렇게 정보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시면서도 정보를 정리해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면 그림의 점 A는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1, 위쪽으로 1만큼 떨어져 있으므로 1,1이라고 표시한다. 그렇죠? 좌표 평면의 탄생은 단순한 수학적 발견이 아닌 수학의 일대 변형을 가져온 사건이었다. 첫 문장 요거 괄호를 묶어보세요. 저쪽 괄호를 묶어보세요. 단순한 그리고 수학의 일대 변형을 가져온 사건이었다까지 묻고 이게 뭡니까? 좌표 평면 탄생의 의의가 되죠. 데카르트의 좌표 평면이 만들어지면서 이전에는 많이 사용되지 않았던 0이나 -1, -2와 같은 음수의 정의가 확립되겠죠. 음수의 정의가 확립. 좌표 평면이 가져온 효과. 좌표 평면이 가져온 효과. 또한 좌표 평면 위에 임의의 점을 x, y로 표시함으로써 직선뿐만 아니라 원, 타원, 쌍곡선과 같은 기하학적 도형도 모두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 기하학적 도형, 직선뿐만 아니라부터 원, 타원, 기하학적 도형으로 쭉 이것도 뾰족가로 묶어서 또
이것도 효과식. 그렇죠? 그러면 뭐뭐 나왔는지 알 수 있죠? 뭐뭐 나왔는지 다 나왔죠? 1번 세트로 푸시면서 나머지 문제도 푸시면 됩니다. 이거는 문제 있는 조건에 잘 보세요. 보셨나요? 네, 보도록 합시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데카르트가 철학 왜 연구했대요? 수학은요? 모르죠. 그지? 4번. 자, 2번 봅시다. 아래 그림에서 파리의 위치 여기서 별표를 쳤어요. 별표를 여기 별표를 이렇게 양액과 콤마 음의 값으로 나타나요. 양액값 콤마 음액값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자 앞에 보고, 자 그러면 x가 양액값 y가 음액값이려면 x점은 어디 있어야 돼?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양액값이려면 왼쪽에 있어야 양이에요, x축에 오른쪽에 있어야 양이에요? 오른쪽에 있어야 양이죠, 그치?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y가 음액값이려면 이쪽에 있어야 됩니까? 아래쪽에 있어야 됩니까? 원점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어야 되죠? 그지? 아래쪽에 있어야 돼. 그러면 원점을 해서 그려보라는 거예요. 원점을 이렇게
요렇게 된 거에서 오른쪽에 y는 아래쪽이니까 요 부분이 있어야겠네요. 그죠? 그치? 요 부분이 있어야겠네요. 자, 그럼 A를 원점으로 해서 그리면 아래쪽에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그치? 다음 몇 번? 오케이. 자, 다른 것도 봅시다. B를 그리면 여기가 원점 이렇게 돼서 쭉 이렇게 돼서 쭉 이렇게 나가는 거다. 자, 그럼 어디에 있나요? 다리가 왼쪽 아래에 있죠. 그치? 왼쪽 아래에 있으니까 B는 뭐예요? 음수, 음의 값 플러스 음의 값은 뭐 음의 값이지. 그지? C 봅시다. 여기가 원점 쭉 그리면 오른쪽 위에 있죠. C는 양콤마 양이고요. 그지? 자, D 봅시다. D 여기가 원점 쭉 왼쪽 위에 있네요. 그치? 왼쪽 위에 있으니까 뭐? 콤마 양입니다. E는 여기 원점으로 해서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X는 음이겠죠. 근데 Y축은 여기랑 맞물리죠. 그치? Y축은 여기랑 맞물리니까 Y값은 0이 됩니다. 그치? 답은 1번. 자, 3번 기억과 니은을 밝히는 수학적 용어를 그래서 찾았으래. 기억은 뭡니까? 원점 또는 기준점이겠고요. 그치? 니은은 X축, Y축 적으시면 되죠. 그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번 같은 문제는 조금만 봐라 뭐 이걸 다 그려서 양이 뭔지 생각하기보다는 어느 쪽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만 으로 생각해서 푸는 게 훨씬 낫죠. 여기 이쪽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바로 A에서 판단이 끝난다라는 거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뒤에 지하철 노선도는 지하철 노선도 이게 뭔 소리냐면요. 불필요한 정보를 뺀다는 얘기예요. 지하철 노선도 진짜 꼬불꼬불 가는 길까지 다 표시해 놓으면 우리가 읽기가 어렵겠죠. 그치? 지하철 탈 때 우리 뭐 생각하면서 타요? 내가 어디에 내릴지, 그래서 어느 방면인지, 갈 때까지 몇 역 남았는지 그 정도만 생각하면 되죠. 내가 구불구불한 길을 몇 번 타는지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몇 번 타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아예 필요한 것만 표시해놨다라는 겁니다. 저기 태경 본인은 한승역이겠죠. 넘어갑니다. 우리 삶의 방식을 바꿀 무인 자동차 좀 보도록 합시다. 무인 자동차. 대놓고 나와있네요. 처음에. 무인 자동차를 나와서 그지. 저 무인이라는 게 사람이 다 안 탄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솔직히 그럼 자동차 왜 있는데 지들끼리 움직일 거면 무인이라는 게 뭐가 없다는 뜻이겠어요? 운전자가 없다는 거겠죠. 운전자. 그래서 영어 표현에 드라이버를 쓰죠. 그치? 운전자가 없는 거고 아예 무인이 영영 탑승할 거면 차를 왜 움직입니까? 그죠? 자, 운전자 없이 자동차가 알아서 달리는 인공지능을 갖춘 자동차이다. 그게 뭡니까? 무인 자동차의 정의가 되겠죠. 무인 자동차의 정의 나왔다. 자, 무인 자동차는 스스로 움직인다는 점 밑줄. 스스로 움직인다는 점 밑줄. 스스로 움직인다는 점. 스스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뭐랑 비슷하대요? 자율주행 자동차와 비슷하지만 그럼 이게 뭐예요? 자율주행 자동차와의 유사점이죠. 자동차와의 유사점. 유사한 것도 있고 근데
하지만이라고 돼 있죠. 하지만 비슷하지만이라고 돼 있죠. 운전자 없이 자동차가 알아서 주변 환경을 감지하고 도로를 주행한다는 점, 운전자 없이부터 주행한다는 점까지 밑줄. 운전자 없이 주행한다는 점. 이건 뭡니까? 자율주행 자동차와의 차이점이지. 유사점 또는 공통점도 나오고 차이점도 나온다. 그죠? 자, 무인 자동차가 움직이는 과정은 센서의 작동 순서에 따라 인지, 판단, 제어의 세 단계로 나뉜다. 인지 동그라미, 판단 동그라미, 제어 동그라미. 자, 인지, 판단, 제어를 나누는 기준이 뭐라고요? 센서의 작동 순서. 그지? 센서의 작동 순서. 인지하고 판단하고 제어하니까 센서의 작동 순서에 따라 이렇게 나뉜다. 인지는 도로 상황을 파악하는 단계이다. 도로 상황을 파악하는 단계 밑줄. 인지가 어떤 단계인지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지? 이 단계에서는 레이더, 카메라, GPS 센서가 정보를 수집하여 지형과 고정된 시설물을 확인하며 자동차 보행자들이 움직이는 대상도 파악한다. 그죠? 치유 안 되니까. 그죠? 이와 같이 정보들이 수집되면, 자, 그럼 인지는 어떤 단계다? 정보 수집 단계다. 인지는 정보 수집 단계다. 자, 봅시다. 판단이 이루어진다. 판단은 수집한 정보를 분석해 어떻게 운전할지를 계획하는 단계이다. 정보를 바탕으로 한 운전 계획 단계네요. 그렇지. 인지를 해야 판단을 하지.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빨리 달린다고 입력하면 대참사가 나겠죠. 그렇지? 운전 계획 단계. 자, 봅니다. 이때 어떤 도로를 이용할까, 어느 정도의 속도로 달려야 할까 등 운전에 필요한 많은 내용을 결정한다. 어떤 도로를 이용할까나 어느 정도의 속도로 달려야 할까 보고 보세요. 뭡니까? 판단의 예시죠. 그치? 판단의 예시. 판단의 예시가 있다. 있으렸죠. 자, 그 다음 판단에 따라 속도를 조절하고 방향을 바꾸는 제어가 이루어진다. 제어는 뭐다? 판단에 따라 속도 조절 방향 전환. 속도 조절하고 방향을 전환한다. 자, 시시각각 변하는 교통 상황 속에서 무인 자동차는 어떻게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을까가 물음표도 있죠. 동그라미. 무인 자동차는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을 갖추고 있다. 인공지능 네모. 그럼 무인 자동차 안전하게 운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다? 인공지능이다. 안전한 운행을 보다. 자, 봅니다. 인공지능은 차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와 같은 물음에 답하며 안전하거나 위험한 상황을 닮은 동영상 정보를 스스로 학습해서 저장한다. 중요한 정보와 덜 중요한 정보를 구별해 다음 운전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그쵸? 내가 어쩌다가 진짜 길을 잘못 들여서 시골에 갔다가 만약에 고라니를 만났다. 그래서 위험할 뻔했다. 이런 것들. 근데 내가 지금 주소가 뭐 서울시 종로구다. 지금 거기서 운전하고 있다. 고라니를 항상 대비해야 할까요? 아니죠. 차라리 사람을 대비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런 것들 덜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게 있겠지 상황에 따라서. 자, 봅니다.
주행 전략 프로그램은 이를 바탕으로 어떤 길로 가야 할까, 멈춰야 할까 등을 판단하고 이에 따라 자동차가 움직이도록 명령을 내린다. 한편 무인 자동차는 다른 차들이나 교통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어 안전운전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차로에 접근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접근해 오는 다른 차와 미리 정보를 주고받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처럼 커다란 교차로 말고 그냥 골목길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골목길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내 시선에서 이렇게 앞에 길이 펼쳐져 있는데 여기도 길이 가고 있는 거야. 여기도 이렇게 길이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그대로 직진 달려버리면 그대로 여기서 직진 달려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야. 여기도 건물 엄청 많이 있고 한다면 그지? 이런 데서 여기서 차가 무인 자동차라면 근처에 차가 차의 기운이 느껴지는데 지들끼리 이렇게 하면서 얘도 선행 얘도 이렇게 선행 얘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서행한다면 부딪힐 일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사람은 봐야 알죠. 그지? 그러고 나서 잘못하면 한문철 TV 나오고 그러잖아요. 자 봅니다. 무인 자동차는 자동차를 공유하는 시대의 열 전망이다. 자, 4혼단의 첫 줄 무인 자동차는 자동차를 공유하는 시대의 열 전망이다. 밑줄 뭡니까? 무인 자동차 가져다줄 미래 무인 자동차가 가져다줄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죠. 택시들 부르잖아요. 요즘 카카오 택시 이런 것도 잘 돼 있고 택시를 부르는데 혹시나 그런 분 있으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한번 물어봐 볼게요. 택시를 부르는데 차종이 마음에 안 들면 취소하고 마음에 드는 차종 나올 때까지 부르는 분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그냥 뭐 떴네 타는 거지. 잡히고 안 잡히고의 차이지. 그 차종 신경도 별로 안 쓰잖아요. 왜?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니까. 그치?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니까 목적지까지 가면 되니까. 무인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운전하고 하는 거여야 뭐 내가 앉았을 때 얼마나 편한가, 내가 뭐 고장이 얼마나 잘 안 나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내 거니까 이것만 끌어야 되니까 하는 거지. 만약에 택시처럼 그냥 운전 내가 안 하고 어디 갈 때만 불러가지고 탄다. 그러면 생각하겠습니까? 내 거 굳이 좋은 거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차 부르는 시대가 올 거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자, 무인 자동차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번의 호출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차를 불러 이용할 수 있다면 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신속하고 편리하게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죠? 무인 자동차 불러가지고 부산이나 갔다 지금 그냥 기술이 완벽히 발달했다는 전제하에 자고 있으면 되죠. 지금 그런 것들. 자, 그럼 한 번 더 물어봅시다. 면허 필요할까요? 면허 시험장 망하겠죠. 지금 면허가 필요 없을 거예요. 왜? 무인 자동차 타는데 어떤 면허가 필요하죠? 잘 앉아 있는 거, 문을 잘 열고 잘 닫는 거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뭐 미래에 대한 얘기는 무궁무진하겠지만 여기서는 뭐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차량 공유 시대에 이런 거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걸 굳이 살 필요 없겠죠. 내가 학원 들락날락 하는데 막 만약에 무인 자동차를 부른다. 학원에서 집에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차가 있는 거야. 날 빨리 데리러 오는 거지. 그거 빼고는 상관이 없겠죠. 그치? 자, 오른쪽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좀 이따 같이 볼게요. 지금 풀어보세요.
풀고 계시는 분 손. 괜찮아요. 네. 일 분 뒤에 같이 보시죠. 부인 자동차 믿고 탈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해? 내가 뒷자리에 타는데 앞에서 차 핸들만 돌아가고 있어. 내가 그거 타고 고속도로 올라가면 잘 탈 것 같은데. 왕 밟고 있어. 기도 끝까지 기도. 핸들이 없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 아, 서울인가? 그 사람이 운전 안 하는 택시 시범 운영한다 그러던데. 서울엔 하다가 그럼 만약에 걔랑 바꾸면은 누가 내려서 합의 봐야 돼? 안 박으려나? 아니지, 운전자가 운전을 안 받겠지. 딴 차에서. 모르겠다. 자, 같이 봅시다. 자, 무인 자동차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하나하나 볼까요? 자, 판단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제어가 이루어지냐고. 그쵸? 1번 맞는 말. 2번,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채 스스로 목표 지점으로 이동한다는 거. 자, 운전자 없이가 중요한 거죠. 탑승하지 않은 채가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중요한 건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채 보기에 밑줄. 운전자가 없이 요거가 중요한 거지. 그치? 요거는 뭐랑 구별되는 거예요? 자율주행 자동차랑 무인 자동차가 구별되는 부분이죠. 그치? 운전자 없이라고 했으니까 요것도 구별되는 점. 2번 맞는 말. 자, 3번 도로를 주행하던 중 변화된 지역이 나타나면 레이더, 카메라 등의 센서가 이를 가장 먼저 감지하겠죠. 그지? 어디에 인지 단계니까. 그죠? 자, 4번 여러 갈래의 길 중 한 길을 선택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판단 단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겠고, 자, 판단에 어떤 도로를 이용할까 이런 것들이 있죠. 그지?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다. 4번 맞는 말. 답은 5번. 자, 동일한 경로를 반복해서 운행할 경우 계속 집, 학원 요것만 차를 타고 다닌 거야. 그러면 매번 새롭게 스캔하겠습니까? 바뀐 거 있을 때만 알면 되지. 아니면은 다 스캔할 필요는 없죠. 바뀐 게 있는지만 찾아보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매번 새롭게 저장될 필요가 없다. 답은 5번. 자, 2번. 이 글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 학습지에 답에 들어갈 내용을 추론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질문이 미래 사회 무인 자동차가 대중화되면서 나타날 변화에 대해 써보자. 자, 무인 자동차가 자동차의 대중화에 따른 변화 예측 해보자는 거죠. 무인 자동차의 대중화에 따른 변화를 예측해보자. 자, 1번 주행하는 자동차들 간의 정보 교환이 필요 없어질 것이다. 네?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교차로 안 보이는 곳 이런 데에서 무인 자동차끼리 소통해가지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정보 교환이 오히려 늘어나겠죠. 그치? 답은 1번이 되겠네. 자, 2번 자동차로 인력과 물질을 수송하는 건 하겠죠. 뭐가 줄어드는 건 맞아요? 일자리. 사람이 일할 자리죠. 그치? 사람이 일할 자리예요. 일자리 줄어들겠지. 왜?
아니 화물차 무인도로 만들어 놓으면 졸음 운전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그지? 기사님 공급 안 주면 되지. 고용을 안 할 테니까, 그지? 차에다 띡띡띡 해가지고 가라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건 맞는 말. 3번 자동차를 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하는 소비자가 줄어들 것이다. 아까 모은다 그랬어요. 공유 시대가 올 거라고 예상한다 그랬죠. 공유는 소유랑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자기가 소유할 걸 다 사는데 뭐하러 공유를 합니까? 자선단체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3번 맞는 말. 자, 4번 도로 환경의 변화를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 기술. 그치? 계속 써먹고 있으면 기술은 어떻게 더 발전, 발달하겠죠. 계속 쓰니까, 그치? 무인 자동차한테 필요하잖아요. 도로 환경의 변화를 학습하는 건, 그치? 운전면허가 없어서 이동이 불편했던 사람들의 이동 편의성 높아지겠죠. 네? 뒤에 타는데 면허 안 필요하잖아요. 옆에 타는 데도 안 필요하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 자, 3번. 기업과 니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자 할 때 각각의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기호를 쓰래요. 자, 그러면 기업과 니은 중에 하나겠죠. 자, 인공지능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까? 주행 전략 프로그램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까? 인공지능이 주행 전략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죠. 왜? 앞에 보면 인공지능은 횡단보도에 있는지 사람이 있냐 없냐 이런 거에 답을 하고요. 또 안전하거나 위험한 상황,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유튜브에 일어난 블랙박스 사고 이런 거 다 학습해서 이때 사고가 날 수 있구나. 이때는 이렇게 하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스캔을 해 놓는다는 거죠. 뭐 저번에 보니까 요즘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가장 앞서가는 건 역시 테슬라죠. 테슬라 차가 중앙분리대를 타고 잡고 걸어오는, 밤에 걸어다니는 할머님이 계시더라고요. 중앙분리대를 잡고 이렇게 걷고 있어 할머니가. 그래서 1차선으로 가다가 테슬라가 갑자기 피했는데 이분은 모른 거예요. 왜 그랬지? 라고 하면서 나중에 블랙박스 돌려봤더니 할머니가 걸어오고 계셔. 그걸 피한 거야 테슬라가 지가. 왜? 사람은 그 빛이 부족하면 어두우면 잘 안 보이죠. 그리고 확 튀어나와 안 보이죠. 근데 얘는 카메라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레이더 쐈는데 뭐 안 돌아와.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장애물이다. 뭔가 있구나. 장애물에 부딪히면 어쨌든 안 부딪히는 게 좋죠. 그게 돌이든 나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죠? 그래서 쏴보고 이상하네 하면서 옆을 스캔한 다음에 옆에 차 없네 틀어버리는 거죠. 인간의 판단력으로는 할 수가 없고, 보고 하면서 틀면 늦으니까. 그래서 그건 아직 무슨 단계라는데 운전자가 앉아 있었죠. 그치? 운전자 앉아 있으니까 무슨 단계? 무인 자동차 아니고 자율주행 자동차 단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밑에 어디도 한번 볼까요? 자, 다음에 밑줄 친 단어와 바꿔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무인 자동차는 교통 시스템을 통해 다른 차들과 정보를 주고받는다. 이 느낌이죠. 차 A, 차 B 서로 우열할 것 없이 이렇게 주고받는다. 그죠? 차 A, 차 B. 자, 그러면 교역한다는 뭡니까? 나는 거의 무역이지, 무역. 교역한다는 무역에 많이 쓰고요. 자, 수신한다는 한쪽만 받는 거죠, 그지? 차 B가 있다면 차 A한테 받기만 하면 이게 수신하는 거죠. 그죠? 받기만 하는 게 수신하는 거예요. 받을 숫자. 자, 교환한다가 답이 되겠네요. 그지? 교환한다. 우리 물물교환 뭡니까? 너가 필요한 거 내가 갖고 있으면 내주고, 대신에 내가 필요한 거 너가 갖고 있는 거 있으면 이렇게 바꾸는 게 교환이니까요. 오고 가죠. 자, 운행한다는 뭐예요? 아예 다르죠. 그지? 드라이브. 교체한다는 하나를 빼고 하나를 넣는 거죠. 그지? 교체한다는 주고받는 느낌이 아니고 하나를 빼고 다른 하나를 그 자리에 넣어 놓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환한다가 되겠습니다. 이런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바꿔 넣어봐야 돼. 바꿔 넣어봤을 때 말이 제일 뭐가 되나? 다른 차들과 정보를 교역한다. 스케일이 너무 크죠? 수신한다. 다른 차들과 정보를 그리고 주고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신한다 아예 맞지 않고 교환한다가 그래서 답이라는 거예요. 자동차들과 정보를 운행한다. 이거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요. 그지? 교체한다의 특성이 뭐라고? 하나를 빼고 그 자리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총 개수는 변한다 안 변한다? 교체하면 안 변한다, 그지? 그래서 빼고 그 자리에 넣는 거. 이거 어디서 이거를 꼭 계속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냐면요. 나중에 의문변동에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왜? 교체랑 축약이랑 다르거든요. 자, 교체를 하면 의문의 개수가 안 변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빼고 그 자리에 채워 넣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있기 때문에 안 변한다고요. 나중에 축약이랑 헷갈리지 않을 때 요 개념을 다시 떠올리면 됩니다. 교체는 그 자리에 채워 넣는다 라는 거. 오케이. 자, 그렇게 하시고 숙제해 오시면 되고요. 역시나 단어는 그거는 책 구매하시면 거기 단어장이 있고요. 거기 단어 같은 거는 했던 거에서 외웠던 거에서 뒤로 20개 해서 10개 똑같이 20개 해서 10개 되겠습니다. 단톡방에 역시나 한 번 더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디서부터 20개에서 10개 되겠다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자, 고생했습니다. 마칠게.